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 심리 치료와 관계돼서 한번 나눠보고, 물론 심리 치료는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은 꼭 10단계를 뭐 다 안 하더라도 효과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심리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도표,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사람을 상담을 했을 때 우선 지금 당장 굉장히 시급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시급해. 지금 막 당장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공황 장애처럼 지금 나타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분노 조절 장애의 현상이 그게 너무 극도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냥 그런 현 상태는 아닌데 왠지 모르게 삶이 짜증스럽고 화가 나면 잘 절제가 안 되고 그냥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상처를 통해서 누적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래서 내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병 증세가 심하게 강해져가지고 심지어는 상담자 앞에서 막 다 뒤집어 엎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의 상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때 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된다. 그게 심해지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심해지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또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심리 질병들이 가진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런 방향이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억압을 하는 그런 15가지의 도표 기억나시죠?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억압을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10가지 과정, 이름을 붙이고 분석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실행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실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면 미리 이렇게 이거를 딱 만들어놨다가 자 그러면 지금 온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내담자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은 성도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집사님이라고 하든지 뭐 편하게 하면 돼요. 내담자에서 일단은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지금 그 조절하기 힘드신 그 원인이 여기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차량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기억이 잘 예,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세요. 마음 아픔, 심리 질병은 우선 한 단계 전 단계는 억압이에요. 억압. 지금 굉장히 프레스 한다고요. 뭐가 확 누르고 있어요. 누르다 보니까는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계속 누르니까. 그러니까 누르는데 화가 나는데 이거를 겉으로 폭발시키는 사람들은 병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안으로 꿀꺽꿀꺽 삼키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있다 보니까는 독이 돼서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에. 예, 울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울화통 치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울화병. 그게 우울증과 화병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억압에서 지금 이렇게 뭐 선생님이라든지 성도님이라든지 또 뭐 내용을 아는 사람 같으면 아무개 씨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뭐 내담자께서 뭐 이런 말을 안 해도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해서 마음 아픔은 지금 우리가 심리 질병은 그러니까 일단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일단
환자 다루듯이 하는 것도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심리 질병보다는 마음 아픔,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앞 단계는 뭔가의 억압에 의해서 지금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표를 보여주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뭐 본인을 이렇게 강하게 억압한다고 혹시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저는 나를 많이 억압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지 주변 가족 상황 이런 걸 다 살펴보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강 이제 무슨 그런 틀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트너를 한 사람씩 정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이거를 하려니까 되게 막막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한 분이랑 실제적으로 상담하시는 거를 시범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근데 화장실은 참고를 해서 네, 내가 하면 이제 내가 하면은 기본적인 거라도 지금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왔어요. 내가 지금 이분이 지금 자 주목해 보세요. 예, 간단하게 일단 한번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겪어본 사람은 대충 이제 한 서너 종류 이런 종류로 와요. 서너 종류.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종류는 욕을 하고 싶고 막 욕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네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은 막 욕이 나와 이 속에서부터.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빵집을 보면 막 욕을 하고 싶어. 그 생각이 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강박관념으로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 장소에 가든지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게. 빵집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그렇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빨간색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빨간색을 딱 보면은 찢어버리고 싶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왔을 때는 나보고 나한테 이제 이 환양녀나 환양놈아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빨간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그 술집이나 이런 쪽에 가면 그런 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욕을 자기 아버지가 엄마한테 와서 할 때 그게 와서 딱 입력이 되는 경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이 뇌 속에 우리의 정보로 입력이 돼 있다고. 그 입력이 돼 있으면은 그게 그런 비슷한 정황이 딱 생기면 그게 입력된 게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밖으로 그냥 그때 당시에 아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하고 터친 사람은 괜찮은데 속으로 꿀꺽 삼키고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계속 울어. 계속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야. 울고 역시 옆에 누가 있으면 막 욕을 해주고 싶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밤에 이제 이게 공황 장애처럼 오는 거야 이제. 계속 눈물이 나고 뭐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욕을 하고 싶고 그런데 절제가 안 되니까 밤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러다 내가 이거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뭔 사고 치는 거 아닌가. 그게 공황 장애로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누군가를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해를 많이 끼쳤는데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은 업무가 손에 안 잡힐 정도로 화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딴 데로 갔고 지금은 해를 끼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이제 왔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쪽이?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어요. 우선은 굉장히 눈물이 많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 지금 목사님은 이제 그런 환자로 지금 나한테 왔어요. 잘안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저는 지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계속 울어. 오면서도 울고. 저는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네. 제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괜히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냥 좌우지간 자동으로 눈물이 나고 슬프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니까 밤중에 이제 네, 잠도 못 자고요. 예, 연락이 와서 이제 왔어요. 그럼 이제 제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럼 한번 와보시겠어요? 왔어요. 자,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면서도 계속 우는 거야, 지금. 계속 우는 거야. 자, 이제, 자,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을 처음에 오기는 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종이를 한 장 갖다가 닦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아니, 앉으세요. 자, 여기다가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20개만 한번 써보실래요? 장점 없어요. 네.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장점을 찾아줘야지. 네.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장점을 쭉 쓰는데 이제 몇 개 못 쓰는 거야. 처음에 이제 이분도 당혹스럽지. 이분도 아니 지금 상담하러 왔는데 갑자기 장점 쓰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몇 가지 쓰더니 못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얼굴도 이쁘시고 또 굉장히 또 성실하신 것 같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런 성실함도 가지고 이게 다 장점입니다. 쭉 써보세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찾는 걸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처럼 난 장점 없어요. 이제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렇지.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으세요. 지금 굉장히 슬프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본인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데에서 따른 속상함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장점이 많이 있고 특별히 지금 오신 분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라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쭉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많이 울고 싶은 것은 속상함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장점만 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 욕을 그냥 퍼부대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있습니까? 네, 한번 써보세요. 네. 네, 아무개 써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올 때부터
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오셨군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장점 찾기와 그 다음에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썼어요. 그러시면은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셨느냐,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을 쓴 이유는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이 사람을 이렇게 욕을 해대고 할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원래 이제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뭐 어쨌든 그런 인간 관계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 화가 치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이제 원인이 생겼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제가 해야죠 이제 그거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썼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 한번 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셔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써놨으니까 이걸 여기다 놓고, 자, 그다음에 제가 종이를 말아 드릴 테니까 종이를 말아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하나 주고서는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한번 다 쏟아 보세요. 그러면서 안 되면 그냥 막 내가 찢는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든지.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유, 그래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제가 비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본인의 속상함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싶으면 실컷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난 나갔어요. 해보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참 이제 지난 다음에 들어갔더니 종이를 다 찢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냥 다 찢은 거예요. 네. 가만두나 봐라. 내가 또 만나기만 하면 돼. 다시 시작해주세요. 다시 안 돼요. 앉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오실 때 하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좀 예, 지금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계별로 그런 어떤 분석을 하고 또 서운한 감정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건지, 그게 보니까 의존도가 높아. 의존도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 99%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쭉 했어요. 독립해야 된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이제 이끌어간.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케이스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때문에 와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케이스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음료수 병을 확 다 뒤집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죠. 자, 딱 뒤집어. 확 뒤집어. 예. 네. 네.
아주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근데 이제 그게 순간적인 조절 장애다 보니까 그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막 울어 또 이제.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자기의 성격이 아니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니까. 이상해. 내 속이 이상하려고 그랬지. 자, 벌렁벌렁.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선 너무 막 괴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속상해 마세요. 저는 이걸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픔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그러면 이거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장애 현상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된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프게 가지면 그게 병이 된다.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는 칠판 갖다 놓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뭘 강의를 했겠어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 그래서 5가지 하나님 성품에 대한. 그래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데 너무 많이 무시당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왔는지. 근데 그 전에 대인 깊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심각한 감정이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행동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폭력을 하고 어머니한테 욕을 해대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 언니는 그걸 밖으로 표출을 했고 아버지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안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데 그러면서 참고 괜찮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왔는데 그때 또 동기를 만들어준 게 있어. 그게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속을 새기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현상을 이해를 해주고 방법은 이제 신앙인이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오시도록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화해를 만들어주고 그런데도 이제 그 증상이 나중에 괜찮아졌다가 어떤 동기가 발생을 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다시 원위치 돼.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이쪽에서 남편이 속을 썩이고 화를 나게 만들면은 그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는 이제 아까처럼 나한테 막 환양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해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런 말을 분명히 말을 할 때는 성추행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어떤 모멸감이 있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거다, 저건.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언니를 불러서 동생이 이런 행동을 나한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성추행에 대한 어떤 것이나 또 어떤 성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그랬더니 언니가 생각을 하다가 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엄마한테 그렇게 환양년이라든지 이런 아주 욕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에 이해가 되는 거야, 답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주로 뭘 많이 사용했냐면 성경을 많이 암송하도록
왜냐하면 이게 강박관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박관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하니까 그럼 오는 동안에 자꾸 그 생각 때문에 또 욕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교회 십자가를 보면은 또 자꾸 막 욕을 하고 싶고 이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오는 때까지 성경을 암송하고 심지어는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 오면서 숫자를 헤아려봐라. 왜냐하면 다른 강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게 어느 단계까지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또 점점 막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문제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영적인 이제 뭐 기도 치료와 함께 그 다음에 뭐 조현병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데까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치료가 됐어요. 다 치료가 돼서 병원 안 가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도 그동안 많이 갔지. 뭐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상담 많이 했어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혹시 거짓말은 안 해요? 아니 거짓말은 안 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 아니 근데 없는 말 지어내는 예, 그런 건 아니고 뭐 아직까지 겪어본 사람들이 뭐 그런 뭐 병에 의해서 자기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건 이제 들어보고 또 이제 뭐 가족들의 또 주변 사람들을 대부분 다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 뭐 어느 정도 가족들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가족들이 그렇지 가족들은 잘 모르지. 전혀 몰랐다가 예,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 가족들도 염려를 하는데 원인이 그런 문제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모르지. 근데 그렇게를 가족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도 했었. 그렇지. 가족들이 있는 데서도 그게 이제 폭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원인이 작용을 하는지는 다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노 조절에 대한 부분은 어디 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잘 적기는 했어? 치유의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이죠. 그렇지. 치유의 의지가 일단은 있고, 이제, 뭐, 우선 본인이 그 상황이 당혹스러우니까 본인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이리저리 많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 빠지면은 뭐, 그런 애달픔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잠깐 동안 했는데 속이 불렁불렁하고 안정이 안 되고 화가 엄청나네. 갑자기 이제 무슨 분명하지 자유가 됐어요. 이게 그 탤런트들이 그 악에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막 그렇게 하면 좌절감 그 속에 막 지금 완전 막 떨리고 막. 자, 지금은 뭐 어쨌든 현장은 아니니까 그 코칭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자,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요거 끝나고 나서 잠깐 쉬고 그런 다음에 예? 그 케이스는 코칭이 아니고 지금 상담으로 멈춘 거예요. 코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지금 이제 그렇지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코칭 방향을 찾고 뭘 사용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하고 본인한테 꼭 지금 코칭 상담입니다 이런 걸 안 해도 이제 리드해가는 나는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면서 자원을 찾고 분석을 하고 실행할 것들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점검하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이런 것을 체크해 가는 거니까 이제. 자, 파트너 잡았습니까? 어찌 이렇게 학생들이 자, 파트너를 한 사람씩 잡으세요. 자, 일단은 지금은 뭐 그런 심각한 현장은 아니니까 그러더라도 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잘 짜증이 나고 이럴 때 일단은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 그거보다는 짜증, 예,
짜증이 자꾸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짜증이 안 나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좀 제목을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현실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거긴 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다니. 자네는 딴 사람한테 가고. 자, 파트너를 잡아봐요. 아니, 그런 기록자는 필요 없어. 일단 본인이 해봐야 돼. 본인이 이 코칭 10단계에 의해서 해봐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자, 전사님 이쪽으로. 자네는 저쪽으로. 그래? 자, 그러면 저쪽에 김석순 목사님하고 전사님 이쪽으로. 자,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코칭 10단계를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난 화가 이렇게 늘 나는데 잘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코칭에 맞춰서 필요하면 둘이 의논해 가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필요하면은. 영역까지는 만들어진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태민이하고 좋은 관계 갖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느냐. 그래서 태민이가 화를 낼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반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냐. 그 사전에 내가 어떤 걸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치가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이 선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 아들에 대한 자녀가 화를 나게 할 때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이걸 염두에 두고 해보세요. 자,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날 불러요. 하다가 막막하고 잘 안 되면은 날 불러요. 자, 일단 코치랑 피코치랑 하면서 코치는 노트도 안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하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부부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엄마하고 딸하고 하는 거예요? 바꿔요, 이렇게. 둘씩. 이렇게 바꿔요. 이쪽으로 오고, 이쪽. 아이, 엄마하고 딸이. 자, 여기는 사모님 이리 오셔. 이래. 이걸 해봐야 돼. 어쨌든, 어떻게 됐는 간에 해보면, 이제, 한 번 해보는 거하고 두 번 해보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혜원 목사님이 일로 와.
자, 지금 중요한 거는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실행 계획까지를 짜는 거예요. 네, 실행 계획까지를. 그러면 단계까지 내담자분이 예, 네. 거기다. 이렇게 내담자분이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예, 잘 들으세요. 자, 오셨는데 여자분이 오셨어요. 나이는 젊어 보이시는데 한 60대 후반쯤 되신 것 같고요.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좀 화나는 일을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뭐 차 한잔 마시자고 이렇게 하면서 진정시켜 드리고, 그리고 바로 또 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누군가를 돌봐드렸는데 돈 문제가 조금 엮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분이 돌봐줬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키운 자녀들이 있었대요. 형제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돈 문제가 엮여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돌봐주는 당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파서 퇴원을 시켰는데 연고지가 없으니까 집으로 모셨는데 바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돈 문제가 얽혔는데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돈을 남겨놓은 게 좀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거는 한 5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혀 얼굴도 모르는 그런 형제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거는 그 이제 내용 증명을 다 이렇게 보냈대요, 변호사들이. 그랬더니 이거는 허위다, 돌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 설명을 길게 하셔서 평생 동안 사신 것처럼 하셔서 이제 내담자에게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적당히 제지를 하면서 해서 요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거기서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돈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이러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당황하시는 그런 거였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돈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화가 나서 그 화를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랬더니 돈을 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50%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처음에는 예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몇 번 더 확인 질문을 하니까 잠깐만. 여기서, 법으로 정해지는 대로 우선 여기서는 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내담자가 오셨는데 주제는 무엇이었다. 주제는 뭐였죠 지금? 그 문제.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받는 거예요. 저 다 끝나가니까 길어져요 좋게 아니 하면. 그러니까 길어지지 말고 본인이 네. 상담자가 이 내용을 상담할 때 주제, 영역 선택을 할 때 주제는 뭐라고 딱 정했으니까.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제만 돈을 간단히 받기를 이야기하고. 원한다고 했는데 네. 50%라고 했다가 아니,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제는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화가 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화를 풀어야 되느냐, 돈은 안 받아도 화만 풀면 되느냐 하니까 돈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화도 난대요. 그래서 2차적인 거는 화를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주제를 또 정했죠. 돈도 받아야 되고 화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자 주목해 주세요. 지금 이제 주제가 2개 나왔어요. 2개.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하고 화가 나는 문제하고. 그래서 여기는 뭘 먼저 다뤘죠? 그래서 돈을 받는 거를 먼저 자, 다뤘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지금 이제 여기에 코칭은 주제가 돈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역까지 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되죠?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을 구체적인 거. 자, 현재점을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 딱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거 현재 그래서 돈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그 형제들이 그게 중요한 게 모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허위다. 서류가 내용 증명 보낸 게 허위다 해서 판사가 그거를 지금 판사에게 맡겨놓은 상태예요. 이거를 맡아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용 사정이고 여기서는 이제 현재 이분이 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삶에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삶이 망가져 있다든지 삶이 화가 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 생활 자체가 유지가 잘 안 된다. 요 상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네 번째는 자 이제 목표를 정해야 네, 돼요. 그래서 목표가 네. 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네. 자 목표는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삶도 잘 안 되고 이런 현장이 있고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 목표는 돈을 받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구체적인 네. 이제 세션을 정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세션을 정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 게 그러면 그 돈을 받는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냐니까 아니다. 변호사에게 8천만 원 그거는 의뢰를 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서류를 해서 할 거다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 써봤자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일단 거기에 맡기세요. 거기서 요청하는 것만 해주는 자세를 취해서 했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쓴 내역을 그 내담자가 직접 자기가 밝혀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해서 넘겨놓은 상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ING 중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서류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까지. 예.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있으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계속 주면서 마음은 좀 내려놓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걸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화나는 이유는 그동안 그 올린 서류들을 다 허위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허위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를 원하시는 거냐 그러면은 하니까 밝힐 수도 없고
아까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 수도 없고 속상하기만 하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해서 기도 요청했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했어요.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아유, 자, 박보실 코치의 지금 상담에 대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 여기서 나오시겠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나와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해보고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 강의한 내용만 쭉 들어보셨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박보실 코치님께서 코치를 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본인이 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코치가 흥분을 더 많이 해버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막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본인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돈을 정말 꼭 받아야 될 돈인지 아니면은 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안정된 뭘 추구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상담을 길게 하면 이제 찾아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우기영 코치님의 네, 그래서 이제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단계별로 하면은 일단은 오프닝이 있겠죠. 근데 지금 오프닝은 이제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오프닝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영역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코칭이 시작이 됐는지. 자,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피코치하고 상담한 전체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주제는 뭐였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는 어디로 정했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안은 단계별로 요런 안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기까지 해주면 돼요. 네, 자, 시작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신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은 어느 신사 한 분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신사 한 분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앉으시라고 커피 대접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무조건 짜증이 난대요. 어떻게 짜증 나는지 모르지 무조건 짜증 난대요. 하루 종일 짜증만 나다가 볼 다 본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짜증 나는 요인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원인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선생님 찬찬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짜증 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한 가지는 어릴 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었대, 친구들한테. 키도 크고 너무 삐찍 말라가지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이프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대요. 키가 크고 삐찍 말라고 살도 안 찌고, 응? 뭐 일도 못하고 가정도 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회사만 하고 해가지고 너무 와이프한테 상처를 너무 입었고 막 와이프가 자기를 무시하고 뭐 말도 안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장에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자 뭐가지 날라갈 뻔 했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니까 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자 저거
자, 선생님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이 세 가지 중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와이프하고 관계를 좀 잘 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이제 와이프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그 목표 설정을 이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내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당신. 그리고 또 아내를 도울 수 없는 일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도울 수 없대요. 마늘 구박 당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뭐 도와주. 그래도 여기 내 방을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니까 이왕 좀 저희 말씀 들으시고 일단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종이에 적더라고요. 적는데 뭐냐면 설거지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빨래도 할 줄 알고, 또 청소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또 이불 정리도 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웁시다. 자, 이런 건 행동이고 제일 먼저가 아내가 막 구박을 하니까 첫째 지금부터 얼굴에 철판 깔고 집에 가가지고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아내가 그런 어떤 연애할 때에 돌아간 분위기로 가서 어떤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를 일주일간 하는 걸로 일단 내하고 계획합시다. 일주일간. 그걸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설거지 또 일주일간. 그 다음에 이제 또 빨래하기 일주일간. 그리고 또 이불 개비 일주일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아마 아내가 달라질 겁니다. 그 세부 계획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장애 요인은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기 싫은 데가 있을 겁니다. 내 자존심 있는데 내가 왜 이거 해? 내가 이거 뭐하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저를 만나가지고 그럴 때 다시 내방을 하고 이제 어떤 장애 요인을 이제 제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검은 자 행동을 이제 들어갑니다. 행동 들어가면서 이제 점검은 저하고 카톡을 해가지고 제가 계속 위로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계속 점검하면서 카톡 가지고 행거를 내한테 이야기하면은 나도 거기에 위로해주고 우리 카톡으로 서로 소통하는 쪽을 해가지고 이 관계를 서로 좋게 해나가도록 우리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8단계까지 했고요. 9단계는 그럼 이제는 이제 성경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나오십시오. 내가 밥을 거하게 한 줄 살 테니까 밥을 거하게 사가지고 우리 앞으로 친구가 돼가지고 또 이제는 이제 와이프가 해결되면은 어릴 때 상처 그리고 또 해자 구조 정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이사님. 네. 예. 아주 수고하셨어요. 해고됐는데 그 장로님 회사에 취직시켰는데 예. 자, 이제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총괄적인 걸 이제 듣지는 못하지만 중간에 그런 의견들을 이제 그런 계획과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이 사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질문이 없이 그냥 코치가 일방적으로 빨래도 하시고 일방적으로 뭐 그릇도 씻으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짜줘 버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코칭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까지는 다 소개를 못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래도 잘 단계별로 진행 과정까지 아주 잘 짜셨어요. 네. 자, 또 다른 팀. 이거를 배우니까
예, 저는 5분이면 끝납니다는 안 해도 될 말씀. 네. 자, 안녕하세요. 네, 김은수 권사인데요. 저는 김은수 코치입니다. 저는 어떤 선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긴 남자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프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분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분노가 있으실 얼굴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제가 일이 너무 일이 너무 치여서 가족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갖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과의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요. 이제 영역의 이제 분노, 그러니까 내가 일이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갖고 싶은데 이제 그럴 때 일에 이제 치여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그랬더니 그냥 화가 나죠. 뭐 그냥 짜증 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나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의, 그러니까 강사님의 말을 듣고 행복하다면 내가 조금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족들이 2시간, 3시간 동안을 강의할 때 기다릴 때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같이 이제 같은 장소에 또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해서 현실을 점검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좀 힘든 상황이죠. 이제 애들이 떠들고 그럴 경우에도 있고,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목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세웠으면 좋겠을까요? 혹시 목표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그랬더니 생각은 많이 있지만 그게 뭐 아주 현실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혹시 뭐 다른 사람 좀 그래. 제가 좀 너무 좀, 예,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기억 강변 성 잠깐만 보세요. 알았어요. 강변 성산교회, 제가 강변 성산교회 말 안 하겠는데, 강변 성산교회 이제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해서 이제 다른 강사님이 오시면 일을 조금 분담을, 제가 이제 되게 솔직하게 말했죠. 이제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해서 일을 하시면은 가족들과의 지낼 시간이 좀 더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런 방향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창민 전사님도 많이 좀 시키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했고 네, 그럴 때 그래도 이제 그래도 힘들 때 혹시 뭐 욱하면서 뭐 이렇게 뭐 발로 뭘 차고 싶거나 뭐 때려보시고 싶은 그런 거 없나요? 이제 그런 마음은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직까지는 분노 조절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오셨는데 그런 거는 전혀, 예, 보이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약물로 치료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충분히, 예, 잘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예, 용기를, 예,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는 정말 내가 일이 너무 치여서 힘드시면 제가 또 전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게 많으니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하고 목표를, 예, 해서 6단계까지 저는 갔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수고들 많이 하셨고, 우선은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일단 여기 나오셨을 때는 이 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보세요. 다 해보셔야 되니까. 우선 첫째는 뭐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오프닝은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찾아오신 분이 코칭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자, 꿔준 돈 받는 거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예, 부부 간의 갈등, 주제가 부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또 저쪽은 예? 근데 이제 분노 조절인데 그 분노 조절 안에
주제가 나왔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러면 업무 조절이 오늘 코칭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분노 조절 전체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코칭의 주제는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몇 살 정도 되시는 뭐 남자분의 코칭인데 오늘 주제는 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면 그 다음 뭐 이제 영역이 됐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목표를 이제 그 주제 때문에 어떤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에서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자기 현장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가정에서 가족 관계가 너무 잘 안 되고 있고 자기 자신도 너무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게 현장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정리가 됐으면 뭐가 나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성취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목표는 이제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화 시키는 거죠. 좀 일을 가볍게 또 아니면은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잘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다운되고 가족 관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업무가 이제 조정도 되고 좀 재밌게 일도 하고 가족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자, 어떤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자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을 여기서 같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고 어떤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제 같이 나눠서 예를 들면은 1단계는 내가 좀 휴가를 내서 휴식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원을 코치가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선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자원들을 제공해서 그러면 1단계는 휴가를 내서 좀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업무 조정이 우선 급선무일 것 같다. 그럼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하고 어떤 일을 타진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업무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 뭔지를 찾아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이제 그 안에서 또 소주제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업무 조정이 뭔지. 그런 경우에 업무 조정 이런 거는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 오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오너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오너가 와주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 조정의 부분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업무 조정을 한다면 어느 영역이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의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게 이제 실행 계획이에요. 업무 조정.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업무 조정. 그다음에 내가 이걸 의논할 대상. 그러면 언제 이 대상자를 만나겠냐. 그러면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동안 할 수 있는 거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우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고 또 필요하다면 우선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 뭐 좋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단계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실행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외치는 거. 이제 외치는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외치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좋은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갖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몇 번씩 한번 외쳐보겠다. 또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실행 계획까지를 짜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어느 팀? 결국은 다 해야 돼요. 자꾸 들으니까 이제 막 외워지는데요, 그게? 여기는 왜 나오죠? 아, 네. 자, 지금부터는 김석순 코치님의 코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내담자가 왔습니다. 아주 잘생긴 한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먼저 아주 잘한 일, 축하받을 일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 없대요. 무조건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그럽니다. 원인은 보니까 아내한테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데 그 앞에 차 때문에 굉장히 짜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먼저
아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아내한테 잘한 일 혹시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설거지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칭찬을 해줬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앞에 운전하고 가던 차가 갑자기 섰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잠깐 한 30초 마트 좀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차 여기다 댄다고 성질을 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화가 안 났는데, 나는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왜 화가 나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역을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장이 그런 현장이 있다라는 거를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억압의 15단계 중에 그 중에 보니까 언어 바꾸기와 관계 개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언어를 바꿔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성질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장애 요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장애 요인을 찾아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지사지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도 동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보기로 했고, 그러면 뭐냐면 점검 계획을 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외치기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아침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계획을 거기까지 짰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해 보세요. 잘된 점과 좀 잘 안 된 점. 잘된 점은 역기사지 그거 좀 잘 권유한 거 같고요. 네. 분명하게 어떤 그 영역 분류가 확실하게 안 된 거. 영역 분류, 주제가 무엇인지. 주제가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가서 훈련 받을 때는 방송으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코칭하는 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드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코칭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거를 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제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았다. 아까 그 현장하고 주제하고가 분명하게 또 나누지 네. 않은 것 같아요. 자, 또 잘된 점은 뭐죠? 잘된 점은 역지사지 한번. 역지사지를 이제 자원을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이게 두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이 헷갈리다는 거예요, 지금. 좀 헷갈렸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듣는 사람 헷갈렸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 네,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코칭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또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게 12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다음에 자, 누가 컴퓨터까지 갖고 나오시네. 저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된 점, 또 잘 안 된 점, 또 체크해 보세요. 그 나이가 73세 된 노인인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영역 분류는 우라병을 해소하자. 내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 현재점 찾기, 그러니까 분석 질문을 하면 어째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 일이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여쭸더니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무조건 시어머니 편 들고 자기를 팼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분에게는 지금 이제 멍이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모든 것을 다 잊고 정상적으로 돈도 많고 뭐 걱정거리가 없는데 이걸 다 치유받고 자기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제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제 과정,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은 이제 이제 내가 이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목표 과정을 그 사용 자원과 사용 자원을 했는데 나는 이분이 이제 이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어요. 이분이 지금 자존감이 시어머니한테도 못된 며느리였고 남편에게도 못된 아내였고 그리고 큰아들한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딸한테도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지금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부 목표를 이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도구를 뭘로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그 5가지 성품에서 존귀함의 영역을 가지고 매주 실행 방법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분과 상담하고 이분을 치유하려고 하는 거. 끝. 여기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한 점은 뭐죠? 잘된 점. 짧았어요? 자, 그 순서대로에서의 잘된 점. 순서대로 잘 됐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점. 그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고 싶습니까? 그거가 어떤 방법으로 치료받고 싶습니까를 왜 물어보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네. 자원이 있으니까 뭐 치료받기 위해서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어떤 방법으로 자, 또 그다음에 지적할 사항.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네, 본인이 이제 짜서 이제 네, 답을 내줘 버리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답을 짤 수 있어요. 짜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생각을 못 해낼 때는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자원은 없는데 네. 제가 예를 들면 개입을 갖고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보실랍니까? 네. 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본인이 행동하기가 좋으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발표하시겠어요? 코치 역할 누가 했습니까? 네, 전도사님. 이게요, 만약에 코칭 학과라면은 이게 지금 시험 보는데 잘못하면 다 유급이에요. 네. 제가 만난 내담전은 피코치는 아주 훌륭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할 게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영역 분류를 해주셨어요. 자녀와의 갈등. 그래서 영역 분류는 자녀와의 갈등이고, 그래서 현재 자녀의 상태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해서 현재점을 찾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석한 결과 아들이 집에 와서 이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숙제 먼저 하지 않고 놀아서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할 때 일이 밀릴 때 같이 해야 할 때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아이가 와서 바로 숙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본 목표가
아이가 왔을 때 바로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강화를 준다.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엔 무엇이 있을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그걸 이제 자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바로 와서 자기의 할 과제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엄마가 생각한 자원은 1시간 EBS TV 보기, 또 닌텐도, 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닌텐도를 잠깐 사용하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점검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맞지 않을 경우에 수정 보완하기로 하고 오늘 코칭은 마쳤습니다. 네. 네. 자, 잘된 점. 강화. 예. 예,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강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 예. 수정하겠다. 네. 예. 그다음에 또 지적할 점. 네. 그러니까 지적할 점이 여러분들이 지적할 점을 못 찾아내시는 것은 하나는 완벽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뭘 지적을 해야 될지 지금 네, 대체적으로 잘 됐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니까 우선은 당황을 많이 하고 우선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선 당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아직은 순서가 많이 막 이렇게 중복되는 뭐 이런 이제 느낌들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모이기 전에는 한 달 동안 이거 반드시 한두 번은 해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레포트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코칭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뭐 심리 상담 쪽에 코칭을 했어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 학습 코칭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1시간 정도 더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피곤하죠? 네, 한 번 정도 더 해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는 공과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엔 시작할 틈이 없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코칭을 앞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아이를 붙들고 아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코칭을 아이하고 해보든지 또 어떤 성도하고의 뭐 상담 코칭을 해보든지 이걸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 자기 자신 코칭도 되죠? 예, 셀프 코칭도 해오시면 됩니다. 셀프 코칭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요 구절을 내가 실천해보고 싶은 코칭을 한다든지 내 성격을 좀 바꾸는 코칭을 해본다든지 내 언어를 바꾸는 코칭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코칭의 원리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실행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언어 대신에 어떤 말을 사용할 거다라고 해서 시간표를 딱딱 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해보고 그 결과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바꿔보니까 그 말이 이제 습관이 돼서 좋은 말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칭은 실습이니까 이거는 안 해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또 누가 하시겠어요? 자, 이쪽에 쪼르륵 계시는데 어떻게? 아, 여긴 다음에 또. 네. 네. 자,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목사님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과정별로 이렇게 안 나눠지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가더라도 일단 코치는 이 전체적 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둬서 필요하면 자원을 같이 더듬어 갈 수 있어요. 꼭 이거 단계별로 안 해도. 근데 그게 코치 자체가
거기에 대한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상담소에 내담하신 분은 얼굴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젊으신 여자분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밝으신데 왜 짜증이 날까? 저 굉장히 제가 의구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혹시 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혹시 하루 중에 어떤 그 짜증이 나는 그 원인이나 아니면 이유나 아니면 시간대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분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해서 이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장점 10가지만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다 적으면 됩니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10가지를 순식간에 한 5분 만에 적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점을 읽어보니까 웃기를 좋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순간적으로 짜증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혹시 그 짜증이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짜증을 내십니까?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뭐 2-3번 정도 이렇게 짜증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짜증이 날 때는 심하게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치료를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자꾸 누군가가 강요할 때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시겠네요.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맞습니다. 저에게 자꾸 무언가를 물어보고 이럴 때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계속 코칭을 계속 진행해 가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짜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코칭을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자라온 성장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한번 오실 때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코칭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김 코치의 코칭 보고였습니다. 자, 잘된 점. 잘된 점. 코치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네. 자, 상담자를 배려해서 코칭을 중단한 거, 그거는 이제 내담자, 그건 잘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상담자가 자꾸 짜증나게 만드는 이 코치가 내담자를 짜증 때문에 온 사람을 더 짜증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원인을 추궁하고 있어요. 자꾸 원인을 왜 그랬냐. 자기는 지금 자기도 몰라 지금 그 원인을. 그러면 이제 이거 코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모든 건 다 유기적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자원들을 동원해서 결국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주어지고 내담자는 그걸 들으면서 이럴 수 있었겠네요.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원인이 뭔지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자꾸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잘한 거는 끝까지 끌고 가면서 더 성질나게 안 만들고 예,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뒤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코칭의 한 영역이에요. 근데 코칭은 그만두고 제2의 코칭을 하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틀을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반 설문지 같은 거 다 갖다가 다 짜서 했는데 온 사람이 전혀 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상담자가 다 그냥 그만두고 원래 계획 세웠던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자기 인생 이야기 쭉 하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친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예외적 상황을 지금 이제 만드신 거예요. 코칭은 때려치고 예. 자, 한 분만 더 이야기 들어보죠. 누가 또 있죠? 이게 무슨 소리? 네. 자, 그다음에 누구 안 하신 분? 자, 광주댁. 자, 광주댁. 네. 네, 광주 전도사님. 내담자 되시는 분은 젊은 20대 여성이셨고요. 이분은 업무상의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목표 지점을 정했는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제 묻게 됩니다. 물었을 때 이분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분은 이 분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집에 가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이분은 업무상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이 업무를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업무에 있어서 더 정확도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설사 그 성취도에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에서 10까지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정해서 단계를 하나하나 낮춰가면서 자신이 그것에 0까지 이르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요. 여기까지. 네. 예, 코치님이 무척 수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연습 삼아서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죠? 한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게 들으면서 이제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음. 근데 너무 이 책을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형상에 대한 코칭이 다 빠져 있으신 음. 화랑성, 거룩성, 뭐 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배제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것만 일반적인 심리 상담이랑 차이가 별로 네. 지금은 초기라 그럴 수밖에 없고 점점 더 깊어질 때 이제 영역성이 예. 아까 중기암의 김정성 목사님 그러니까 김정선 목사님 빼고 다들 이제 그런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5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건데 요거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오는 책이 이제 이 5가지 성품을 이제 코칭하는 요 이제 샘플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대돼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질문에 대한 폭을 여러분들이 좀 넓히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가 다 직답이야 이렇게. 거의 다 직답은 이게 내담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뭐 왜 그런 일이 뭐 생겼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방법을 몰라 가지고 왔는데 본인한테 자꾸 방법을 자꾸 물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같이 찾아가기 위해서 뭐 사용해 보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이러이러한 방법들은 어떨까요 해서 자원을 제공해 주고 그럼 본인이 또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 뭐 혹시 이런 분야에서 잘 해결이 된 경우를 혹시 계신 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다각도로 이제 의견을 자원을 제공해 주면 이제 같이 본인이 터득해 가면서 어떤 방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답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원리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꾸 이제 해보셔야 되고 이제 이번에 아마 이제 이 공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범해서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공과를 이제 내일 오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루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 자신은 코칭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칭 공과 자체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오늘은 일단 순서를 이제 어제 우리가 순서를 익혔고 근데 그 순서는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코치가 충분히 익숙히 여기고 있으면은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뭐 시간을 잡아가지고 1단계는 이거고 2단계는 이거고 그 다음 단계 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일단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제 뭐 아까 20대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짜증나고 힘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공감을 해주고 참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참 아주 보기 좋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을 것 같으냐 그런 뭐 어떤 비전들도 좀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짜증 힘들었지만은 코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비전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연스러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하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까 이제 목사님 하시던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될 수 있는 이런 상담자가 왔어. 법적인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파산을 해야 될 사람이 왔어. 파산을 해야 될 사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파산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자원, 이런 정보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그냥 일단 네,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칭보다는 아까 이야기처럼 뭐 이렇게 인생 살아간 뭐 자기 경험, 저도 뭐 빚더미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방법은 저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내일이든지 그 다음 시간이든지 다음 회차에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보통 코치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꼭 오늘 그냥 뿌리를 다 뽑아야 되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제 상담하러 올 때 아무 개가 오는데 그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문제는 지금 그런 경제적 문제고 경제적 문제인데 이게 이제 파탄에서 개인 파산 신고를 할 정도로 지금 힘든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아가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이런 경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파산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파산을 한다면 어떤 절차가 가장 그래도 최선의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눠야 돼요. 필요하다면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에게 또 소개를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자 해보신 소감이 어때요, 목사님은? 예, 강의 들을 때보다 구체화된 거고 또 장로님 어떻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꾸 해보시면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것만 이제 좀 우리가 잘 기억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만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야. 그럼 초등학생이 처음 이제 딱 만나잖아요. 이제 뭐 부모로부터 이 아이가 지금 겪는 갈등의 문제가 뭔지를 전해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뭔지를 전해 들었으면 내가 이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왔을 때 오늘 이렇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 이 아까 최 목사님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제가 어떤 학생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담, 코칭을 멘토링을 하고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쁜 공주님.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제 자기 뭐 공주님이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엄마 보고 이제 막 자기가 들떠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존중이. 상대방을 아이가 왔을 때 이쁜 아가씨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정말 환영합니다. 네, 이게 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앉도록 하고 자 어떻게 물 한 잔 드실까?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뭐 안에 있는 거 뭐 주스 한 잔 할래요? 그리고 이제 물병을 따서 갖다가 물 한 잔 부어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래요. 어때요? 오늘 여기 이제 목사님 이제 멘토 해줄 사람을 만났는데 그동안 어때요? 멘토 같은 거 이런 거 해본 일 있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은 자 멘토가 혹시 뭔지 알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오프닝을 통해서 어때요? 멘토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목사님 멘토를 해주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해주시면 좋죠.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애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도 있고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혹시 여기 올 때 나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을 혹시 적어가지고 온 거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온 게 있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질문 2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야기 듣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듣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미리 목사님한테 카톡 한번 보내주면 더 잘 준비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오늘 가져온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자 그때 이제 필요한 질문이 자 아무것도
아무것도 뭐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나눈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은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들을 보통 해요. 이 중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한 가지 골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온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 정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러면 이제 오프닝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뭐 이것이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은 본인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모가 이제 아이의 문제를 봤잖아요. 아이가 뭔가 좀 상담자가 필요해.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보냈어. 근데 아이는 아무 준비가 없이 왔어.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예. 아이가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오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길 때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러움. 근데 자연스러움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일단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분노 조절 장애 환자 와가지고 확 뒤집어 풀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렇게. 예? 예, 누구한테 그런 정보를 들은 일도 없지. 나는 내 나름대로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뭘 해보겠다는데 이게 뭐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러면 밤중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죽겠다는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가 당황해버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치유가 돼 가는 과정. 안 되고 있으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일단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주는 거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라든지 그 시간에 전화 와서 막 죽겠다는데 원인이 뭐예요? 왜요? 뭐 지금 왜 그런 상태가 빠진 거예요? 막 이러면은 이거 이제 더 빠져버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란 말이에요. 바꿔줘. 네. 자,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지금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닌지 막 모르겠어요. 자, 지금 제 말 들려요? 네, 들려요. 그러면 지금 남편한테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남편은 왜요? 글쎄 하시라니까요. 남편한테 무슨 전화를 해야 되는데요? 남편의 좋은 점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좋은 점 3가지.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남편의 좋은 점 3가지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전화 다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해요. 전화를 하면서 여보 당신은 뭐 이런 게 좋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순간을. 일단 순간이 지나가야 돼요. 공황장애나 이런 건 순간이 지나가야 돼요. 순간. 그 순간.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거 탔을 때 답답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이제 그런 뭡니까 폐쇄 공포증 같은 거, 고공 공포증 같은 게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비행기 딱 타면은 이게 출렁출렁하거나 어떤 상황이면 갑작스럽게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이거. 그래서 심장 급하면 이렇게 먹을 약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생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강한 극한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순간이 싹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코치는 상담자는 그런 순간을 벗어나도록 일단 도와주어서요. 안정감을 갖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할 때 자꾸 그 이제 내담자한테 자꾸 원인이 뭐인 것 같으세요 하고 자꾸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그걸 본인이 물어보면 안 되고, 예,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눈물이 계속 나는 것은 이유가 뭐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 기뻐서도 울고 또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면서도 우는데 이런 눈물은 병이 아니고 치유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슬퍼지고 우는 것은 외로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로움, 서글픔, 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눈물이 흐르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글쎄요 라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자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근래에 누구를 만나신 일들이 있었죠? 그럼 뭐 엄마 집에 갔는데 나는 엄마한테 위로를 받으러 갔는데 엄마가 그냥 소리 지르고 무뚝뚝하게 하고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도 역시 그런 마음에 그렇게 무뚝뚝하게 할 때는 분명히 엄마도 뭔가 마음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자꾸 그래서 서운한 감정.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게 자꾸 쌓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본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원인을 우리가 자료로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들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본인에게 공감을 하세요. 본인에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본인을 위로해 주시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네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쌓인 거야 라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하시고 우선은 이제 저녁에 집에 가실 때도 이제 집에 가시든지 여기서 주무시든지 가시면서도 계속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예, 상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번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반복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가시든지 주무시든지 간에 끝나면 숙소에 가서 맨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들어봤으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자기 스스로가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질문을 자 여기 보세요, 은숙 씨. 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잘못한 건 뭐가 있나? 또 잘한 질문은 뭐가 있나? 또 잘못한 질문이 있다면은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은 요 질문 말고 어떤 질문을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피드백을 스스로 자기가 하시라고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 매끄럽게 한다고요. 이게 더 매끄럽게. 예.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은 집에 가시든지 여기 주무시든지 자, 딴 이야기 오늘 밤 하지 마시고 자, 정 그게 잘 안 잡히는 분은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할 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오늘 내가 코칭을 나눴는데 이 코칭이 단계별로 잘 됐나? 안 됐다면은 어떤 질문을 또 새롭게 해볼 수 있나? 그런 다음에 또 가상에 만약에 우리 자녀의 그런 그 이제 어떤 그 학습 코칭을 한다면 성적이 떨어져 있는 분야를 학습을 코칭을 해준다면 내가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일 오전에 9시에요. 네. 오실 때는 자 오늘 그 피드백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수정한 거를 체크하시고 당면한 문제를 하면 빨리 더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코칭을 한다. 그게 실감이 네. 될 것 같아요. 그 셀프 코칭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왜냐면 자꾸 남의 얘기만 하는데 실감이 예, 안 나요. 내일 아침에 오실 때 그걸 체크해가지고 내 셀프 코칭을 했는데 1단계는 주제는 뭐였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실행 계획을 이렇게 짜봤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질문이 있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그러고 빨리 가려고만 그러니. 오늘 지금 9시 10분이 다 됐습니다. 자, 메모리가 끝나갑니다. 더 이상 자,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일단 먼저 그 이야기 좀 듣고 그 다음에 이 공과책 이거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